이번에 민주통합당으로 갑니다. 대선 이틀 앞두고 전체적인 판세 어떻게 읽고 계신지, 또 어제 있었던 마지막 TV토론의 평가 또 어떤지, 또 쟁점들이 불거진 것이 몇 가지 있죠. 아주 큰 문제가 될 법한 것들도 있는데, 자, 민주통합당 박영선 선대본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제 마지막 3차 TV토론이요. 총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 분야에 대한 식견 비전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 총평이 SNS상에 그 참 재미있는 반응으로 나와 있는데요. 예. 문재인 후보는 사람이 먼저다. 그리고 박근혜 후보는 대통령이 먼저다. 뭐 이제 이런 반응이 나와 있습니다. 네. 예. 그것처럼 어제 그 사회 분야는 지난 2차 토론에 이어서 박근혜 후보가 과연 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어떤 정책 결정을 할 수 있는 결정자 역할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많은 의문점을 남긴 그런 토론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왜냐하면은 대통령이라는 위치는 양쪽으로 의견이 분열될 때 혹은 위기 상황에서 스스로 뭔가를 결정해야 되는 그런 아주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어제 이제 그 박근혜 후보의 답변을 들어보면 과연 이분이 그런 어떤 위기 상황이나 또 양쪽의 의견이 그 분열이 될 때 그때 스스로 뭔가를 결정할 수 있는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그 분야에 대한 그 정리가 되어 있느냐의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의문점을 남겼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첫째는 그 문재인 후보의 질문을 정확하게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있었고요. 특히 뭐 의료 분야에 있어서 그 병상이 6개가 있는 뭐 그런 질문에서도 그랬고요. 예. 또 두 번째는 답변이 막히면 전문가와 검토해보겠다라는 이제 답변을 주로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원자력 발전소와 관련된 그 질문에 있어서도 원자력이 고장이 나서 이미 사고가 나서 터졌는데 어떻게 할 거냐는 이런 질문에 그때도 또 전문가하고 뭐 검토해서 알아보겠다 뭐 이런 식의 답변을 하시는 것을 보고 대통령으로서는 만약에 정말 대통령이 되신다면 굉장히 위험하지 않겠는가 하는 이제 그런 생각마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토론회였다고 생각됩니다. 예. 네. 이 박근혜 후보의 판단 능력에 대한 이제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요. 네. 아예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서요. 지금 어제 큰 논의 방향이 4개였는데 저출산 고령화 문제, 교육제도 개선 방향, 범죄 예방과 사회 안전 대책이죠. 그리고 과학기술 네. 쪽 이렇게 4개인데 구체적으로 박근혜 후보와 비교해서 문재인 후보의 강점이 드러난 그 영역들, 내용들 어떤 것으로 보고 계십니까? 문재인 후보가 아무래도 이 복지 문제라든지요, 또 의료 관련 부분, 그리고 이제 그 원자력과 연결된 사회 안전 부분에 있어서는 박근혜 후보하고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정책과 관련된 자신의 소신과 그다음에 정리가 잘 되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이 저출산 고령화 대책이나 과학기술 정책 같은 것을 보면은요, 이 두 정책은 MB 정부 실패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인데요. 그것은 이 두 분야에 있어서 사령탑을 다 없애버리거나 아니면 과학기술부를 폐지함으로써 지난 5년 동안의 후유증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두 분에 있어서는 박근혜 후보가 과연 지난 5년간 그러면 자기 목소리를 냈느냐, 이 분야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면 왜 침묵하고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았느냐는 그런 반론이 충분히 가능한 대목인데요. 예. 여기에 대해서 박근혜 후보가 정확한 그리고 정직한 답변을 하지 못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그래서 대통령에 나온 거 아니냐 뭐 이런 어떤 그 좀 농담 반 또 약간 코미디화하는 그런 부분도 좀 있었기 때문에 같이 국회에서 의정 생활을 했던 사람으로서 대단히 실망을 많이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예, 좀 더 논의가 돼야 되겠습니다만 어제 토론회 보고 이제 우호적이지 않은 이 공통적인 얘기들이 두 후보가 왜 이렇게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 간의 공방처럼만 논의를 하느냐.
자기 네. 비전, 자기 미래 좀 이쪽으로 얘기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들 얘기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은 문재인 후보도 참여정부 때를 이렇게 원용하는 게 너무 많았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아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 참여정부가 이제 과가 있고요. 예. 저는 참여정부의 그 과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문재인 후보가 정말 뼈저리게 많이 반성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어떤 과를 기초로 해서 앞으로의 미래 비전을 설계하는 그런 어떤 후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런 것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라는 자기 자신의 확고한 의지가 있죠. 예. 그리고 또 참여정부는 어떤 그 앞으로의 그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방향 제시를 굉장히 잘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다만 그것이 좀 시기적으로 빨랐던 것이죠. 예를 들면 복지 문제라든가요. 또 지금 우리가 논의되고 있는 경제민주화 문제라든가, 지금 대선 2012년에 대선의 이슈들이 사실상 참여정부에서 다 논의가 됐었고, 또 그 당시에 그것을 좀 급하게 추진하려고 했던 그런 성급함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방향은 옳았지만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해서 마치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더 많다고도 저는 느껴집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재인 후보가 예. 국정 경험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만약에 대통령이 되신다면 굉장히 훌륭한 대통령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뭐 곁가지 얘기입니다만 심리학자가 문재인 후보의 발언을 이렇게 듣다 보면 말이죠. 네. 참여정부의 과에 대해서 반성하는 건 못지않게 공에 대해서 평가 안 해주는 걸 굉장히 억울해하신다, 이런 인상을 상당히 받았는데. 그거는 저도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미래에 다가올 것을 예측해서 선견지명적으로 정책을 결정한다는 것은 참 힘든 일이거든요. 예. 정부라는 것이 지금 세상에 쭉 흩어져 있는 많은 문제점을 고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지만, 예. 국민들에게 어떤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해주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참여정부의 어떤 그런 정책 비전이라는 것이 대부분 다 방향이 옳았죠. 그리고 그 옳은 것을 국민들에게 잘 설득하지 못해서 마치 굉장히 뭔가를 그 당시에는 잘못했던 것으로 이제 그렇게 오해를 받았던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는 그러한 어떤 심리적인 그런 것을 느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 선거 상황에서 한 대여섯 가지나 되는 이제 논란거리가 있는데 그걸 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지금 네. 수사 중인 큰 두 사건, 국정원 여직원이 선거에 개입했다, 불법 댓글을 달았다는 그 의혹 제기하고, 또 하나 이 새누리당 측이 이제 곁가지의 사람이죠. 그 반계에서 어떤 목사가 SNS 불법 선거운동 팀을 가동했다는 이 두 가지요. 네, 곁가지 사건은 아닌 것 같고요. 예. 말씀 좀 해주시죠.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그 한겨레 신문 보면은 그 박근혜 수석 보좌관이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다라는 이런 그 기사도 나와 있는 거로 봐서는 이 사건은 곁가지 사건은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 국정원 여직원 사건 같은 것도요. 사실은 국민들이 이 국정원이라는 곳이 다시 이런 어떤 정치에 개입하기 시작하면 얼마나 무섭고, 그리고 그 국가의 정의가 무너지는지에 대해서 한동안 잊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18대 국회 4년 동안 국회 정보위원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국정원 여직원 사건과 관련해서 제가 제3자의 입장에서 보더라도요, 국정원에서 재택근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재택근무를 했다라는 것을 인정한 사실 하나만으로도 뭔가 석연치 않은 불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의혹을 제기하기에 첫째 충분하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 왜 이 여직원이 처음에 국정원 직원이냐는 그 신분 확인에 부인을 했느냐의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어제 경찰이 토론회 끝나고 나니까
기습적으로 무슨 어떤 그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1차 수사 결과를 예. 언론에 흘리듯이 발표를 했는데요. 저는 이러한 경찰의 태도도 선거를 이틀 앞둔 시점에서는 옳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경찰의 초동 수사와 관련을 해서 첫째는 이 국정원 여직원의 그 핸드폰을 압수수색을 해서 그 핸드폰에 누구와 통화를 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저는 1차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런 수사가 이루어진 것 같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국정원 여직원 수사는 또다시 그 굉장히 정치 쟁점이 될 수밖에 없고, 과연 경찰이 이런 어떤 그 공정한 수사를 제대로 했느냐의 문제에 있어서 국민적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요, 국정원 쪽은 선관위가 움직인 게 아니고 사실 민주당이 문제 제기한 거거든요. 그랬을 때 왜 증거를 못 내느냐. 이게 지금 새누리당 비판이기도 하고요. 그 새누리당의 비판은요, 굉장히 그 비판을 위한 비판이죠. 왜냐하면 그 증거를 내려면은요, 이 국정원 여직원의 IP나 ID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정도로 민주당이 수사력이 있고 수사기관이 해야 되는 일을 민주당이 한다면 그것 또한 문제고요. 그런 어떤 이 국정원 여직원의 아이디나 IP 주소를 알아서 수사를 하는 것이 경찰이나 검찰이 해야 될 일이죠. 예. 그런데 그것을 마치 무슨 민주당이 흥신소도 아니고 또 무슨 어떤 수사기관의 권력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까지는 저희가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예. 저희는 제보를 받아서 그 제보에 의해서 뭔가 수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확인 절차를 가진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오죽했으면 국민들이 민주당에게 이런 제보를 해서 저희 민주당이 선거 때마다 마치 수사기관처럼 모든 것을 이런 식으로 끌고 나가야 하는 것인지 저는 사실은 그런 부분이 굉장히 네. 참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선진국으로 가기에는 조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수정할 것이 있구나 하고 매번 느끼는 것입니다. 예. 왜냐하면 매번 야당은 선거 때가 되면 그 상황과 관련해서 모든 것을 마치 수사기관처럼 수사를 해야 되는, 그래야 뭐 무슨 문제가 해결이 되는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리고 이 새누리당의 그 선관위가 급습을 해서 불법 댓글을 달았다는 이 부분은 왜 경찰이 그리고 검찰이 수사를 시작을 하지 않는지 저는 그것이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더군다나 선관위가 검찰에다가 정식으로 고발을 했는데 검찰은 이 시간까지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더 문제가 아닙니까? 예를 예. 들면 집에 불이 났다고 소방서에 신고를 하는데 소방서가 꿈쩍도 안 합니다. 그게 국가입니까? 저는 이러한 것들이 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박 본부장님. 네. 제가 질문 드릴 게 있는데 네. 앞에 3분의 1도 지금 소화를 못했는데 시간은 마무리가 돼갑니다. 이거 어떡하나 네. 싶은데 네. 뭉뚱그려서 사람들이 네. 만나면 하는 궁금증을 그냥 한 질문으로 묶어서 드려야 되겠는데 네. 여론조사 공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만 양당이 지금 열심히 조사를 하고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죠? 하고 네. 있을 겁니다. 박 본부장님은 인터뷰를 하면 꼭 뉴스를 하나 정도는 주시던데 지금 박빙이다, 추월했다, 골든 크로스를 넘었다, 별소리가 다 나오는데 실제로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문재인 후보 현재 지지율이. 지금은 여론조사에 대해서 발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예. 제가 구체적인 수치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예. 제가 어제 경상남도 지방의 선거 유세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경상남도 지방의 선거 유세를 다녀오면서 그런 현상을 느낀 적이 없는데요. 길거리에 지나가는 분들이 그리고 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차에 탄 분들이 창문을 열고 승리의 V자를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손을 흔들고 가는 모습이 저를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감동시켰다고 할까요? 예. 뭔가 확실하게 변하고 있구나.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었고요. 그 골든 클로스 문제는 이 여론조사 발표를 할 수 있는 이
12월 13일 이전에 이미 그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 과연 그럼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났느냐? 어제 경상남도 지방에 가서 제가 그 주민들한테 여쭤보니까 2차 TV 토론, 경제 분야에 관한 2차 TV 토론을 보고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라는 것이 대부분의 그 주민들의 의견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시간 때문에요. 끊어야 되는데 네. 단답으로 대답해 주십시오. 나머지 이틀 동안 큰 세상을 흔드는 일이 터지겠습니까? 그냥 그대로 선거가 벌어지겠습니까?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지금 추격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느껴지는데요. 그래서 뭔가를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김무성 본부장이 중간층에 있는 사람이 투표를 안 하게 하는 게 전략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으니까요. 예. 저희들은 투표해 주십시오. 그러면 투표하면 세상을 바꿀 수 있고 새 정치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민주통합당 박영선 선대본부장이었습니다.